야, 김춘식! 당장 그거 가지고 꺼져! 내가 우습냐? 치킨 좀 튀긴다고 우스워? 30년 전 이 녀석은 전교생이 다 아는 제 전용 꼬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매출 100억대의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되어서 말이죠.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 가게가 쫓겨날 판인데 저는 녀석이 내민 구원의 손길을 제 손으로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 얽힌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기막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30년 전 만약 지나가던 점쟁이가 제게 너는 커서 춘식이 구두를 닦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점쟁이의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춘식이는 전교생이 다 아는 제 전용 꼬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네요. 자, 여기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한번 보세요. 샹들리에 불빛이 아주 눈이 부시죠?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다들 번지르르한 양복에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서로 김 사장, 이 교수하며 명함 돌리느라 정신이 없군요. 그런데 저기 구석 뷔페 테이블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저 남자 보이세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영민 씨입니다. 영민 씨의 꼴을 좀 볼까요? 10년은 입은 듯한 낡은 양복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구두 뒤축은 다 닳아서 비스듬하네요. 남들하고 인사 섞기도 싫은지 접시에 담아온 김밥만 우적우적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사실 영민 씨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가게 월세 내느라 점심값도 아끼는 처지라 오늘 여기서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밥을 씹는 영민 씨의 눈빛, 어딘가 도끼가 서려 있지 않나요? 젠장, 뷔페가 뭐 이래? 회는 말라비틀어졌고 고기는 질기기만 하네. 회비 10만 원이 아깝다 아까워. 그나저나 애들한테는 뭐라고 둘러대지? 아직도 대기업 부장인 줄 아는데. 잘렸다고 할 수도 없고. 에이, 그냥 적당히 먹고 눈치 봐서 빠지자. 쪽팔리게 낡은 차 보여주기도 싫고.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 쪽이 갑자기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네요. 동창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일제히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야, 저거 봐. 벤츠다, 벤츠. S클래스 아니야? 누구야? 우리 동창 중에 저런 차 타는 애가 있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호텔 현관에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차체에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딱 열어주네요.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차에서 내리는 저 남자.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비서까지 아주 귀티가 흐릅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라?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민 씨도 김밥을 삼키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네요. 어머, 제 춘식이 아니니? 김춘식? 어머, 그 콧질질이 춘식이? 네, 맞습니다. 30년 전 영민 씨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콧물을 훌쩍이던 그 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죠? 콧질질이는 온데간데 없고 여유 넘치는 미소를 띤 중년의 신사가 되어 걸어오고 있습니다. 동창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춘식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아이고, 김 회장. 이게 얼마만이야? 야, 너 뉴스에 나온 거 봤어. 프랜차이즈 대박 났다며? 조금 전까지 영민 씨에게 왕년의 회장님이라며 아른 척하던 친구들도 춘식이가 등장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영민 씨 들고 있던 접시가 부들부들 떨리네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영민 씨에게 이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영민의 내면 독백 말도 안 돼. 저게 춘식이라고? 내 가방이나 들어주던 그 멍청한 김춘식? 아, 이 세상아, 이건 아니지. 나는 명문대 나와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치킨 튀기고 있는데 받아쓰기 빵점 맞던 놈이 회장님 소리를 들어? 저 양복, 저 구두. 젠장, 내 가게 보증금보다 비싸 보이잖아. 춘식 씨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나누다 문득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 구석에 있는 영민 씨와 딱 눈이 마주쳤네요. 영민 씨, 순간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려다 그만 발이 꼬여 휘청거립니다. 접시에 있던 김밥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 춘식 씨의 반짝이는 구두 앞으로 떨어지네요. 호텔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춘식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민 씨 쪽으로 걸어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영민 씨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군요. 영민 씨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과연 30년 만에 만난 주인님과 꼬봉, 이 두 사람의 첫마디는 무엇일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춘식 씨가 벤츠를 타고 나타나기 딱 40년 전, 뽀얀 먼지가 날리던 그 시절 초등학교 교실로 말이죠. 그곳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두 아이가 있습니다. 나무 바닥에 왁스칠을 하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3학년 2반 교실 뒤편, 춘식이는 그날도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코 밑에는 늘 그렇듯 누런 콧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네요. 손에 쥐어진 구겨진 시험지에는 빨간 색연필로 커다랗게 비 내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점. 네, 받아쓰기 시험을 또 망친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춘식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야, 김춘식, 너 또 빵점이야? 아까 선생님이 부를 때 잤냐? 아니야. 안 잤어. 안 자기는 넌 머리가 돌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야. 으이구, 냄새나. 저리 가. 춘식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친구들 놀림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참 짠하네요. 선생님마저 혀를 차며 교무실로 나가버린 상황. 춘식이는 교실이라는 정글에 홀로 남겨진 초식동물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앞문이 드르륵 열리며 누군가 또각또각 걸어 들어옵니다. 하얀 칼라, 깃을 빳빳하게 세운 셔츠, 주름 하나 없는 반바지, 그리고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반장 명찰. 어린 시절의 영민입니다. 영민이가 나타나자 시끄럽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네요. 영민이는 울고 있는 춘식이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아이들을 쏘아봅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친구가 시험 좀 못 볼 수도 있지. 왜 애를 기죽이고. 그래, 다들 자리에 안 앉아? 세상에, 저 당당한 목소리 좀 보세요. 영민이의 호통에 짓궂은 아이들도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춘식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민이를 올려다봅니다. 마치 구세주를 만난 표정이네요. 영민이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춘식에게 건네줍니다. 자, 닦아. 사내 자식이 눈물은. 춘식이는 감동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영민이의 눈빛 어딘가 묘하지 않나요? 춘식이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입가에는 살짝 비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영민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휴, 더러워라. 저 콧물 좀 봐. 내가 반장 점수만 아니었어도 이런 짓 안 하는데. 선생님이 보고 계시겠지?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입니다. 영민이는 선생님께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춘식이가 오늘 시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춘식이랑 남아서 교실 뒷정리 싹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영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영민이는 마음씨도 곱구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퇴근하셨죠. 빈 교실에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청소를 하겠다던 영민이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만화책을 보고 있고 춘식이 혼자 빗자루질에 걸레질까지 도맡아 하고 있네요. 춘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영민이 눈치를 살핍니다. 영민아, 저기 다 했어. 이제 가도 돼? 야, 김춘식. 저기 창틀에 먼지 남은 거 안 보이냐? 내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너 나머지 공부 안 하게 빼줬잖아. 그 은혜를 벌써 잊었어? 영민이의 말에 춘식이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걸레를 듭니다. 아,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영민아. 미안해. 영민이는 그런 춘식이를 보며 만화책 페이지를 넘깁니다. 영민이에게 춘식이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덩치 큰 머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힘쓰는 건 내가 해라. 머리 쓰는 건 내가 할 테니.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춘식아. 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해. 청소가 다 끝나고 해질녘 운동장을 걸어 나오며 춘식이는 영민이의 가방까지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춘식이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영민이 뒤를 졸졸 따르며 헤헤 웃습니다. 영민아, 너는 진짜 천사야. 나중에 크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영민이는 피식 웃으며 앞만 보고 걷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춘식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두 사람의 잘못된 관계가 시작된 것은 영민이는 자신이 영원히 갑일 줄 알았고 춘식이는 영원히 을일 줄 알았던 그 착각의 역사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춘식이가 이날 청소하면서 주운 영민이의 몽당 연필 하나를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는 사실을요. 영민이가 쓰다가 버린 그 몽당 연필이 훗날 어떤 엄청난 사건의 불씨가 될지 영민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다시 30년 후의 삭막한 현실로 돌아가 볼까요? 영민이의 치킨집 문이 벌컥 열립니다. 과연 그곳엔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다시 30년이 흐른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는 영민 씨가 운영하는 대박 치킨입니다. 간판 이름은 대박인데 가게 안 풍경은 쪽박 그 자체네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은커녕 파리만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전에 닦은 건지 끈적한 기름때가 앉아 있고 주방에서는 낡은 튀김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군요. 카운터에 앉아 있는 영민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머리를 쥐어뜯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화기를 꽉 움켜쥐고 있네요.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뭐라 사정하는 걸 보니 또 빚 독촉 전화인가 봅니다. 아니, 김 팀장님. 제가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매출이 조금 밀려서 그래요. 네. 내일까지 안 넣으면 압류 들어온다고요? 아이고, 사람 죽으라는 법 있습니까? 딱 3일만, 아니 하루만 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에 영민 씨가 질끈 눈을 감습니다. 왕년의 전교 1등, 대기업 부장 소리 듣던 박영민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죠. 전화를 끄는 영민 씨,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애꿎은 계산기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당장 내일 낼 가게 월세도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죽어버릴까? 아니야, 내가 누구야? 박영민이야. 어떻게든 구멍은 있을 거야. 속으로 사기며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박 치킨입니다. 영민 씨, 조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낯이 익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깔끔한 정장,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 네, 바로 며칠 전 호텔에서 봤던 춘식입니다. 영민아, 나야 춘식이. 가게 문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 영민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하필이면 빚쟁이 전화 받고 꼬질꼬질한 작업복 입고 있을 때 오다니요. 이 초라한 꼴을 저 춘식이 놈한테 들키다니. 영민 씨의 머릿속이 비상벨 울리듯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망해서 치킨 튀기고 있다는 걸 저 자식이 알면 평생 비웃을 거야. 연극을 해야 해. 완벽한 연극을. 영민 씨는 순식간에 표정을 싹 바꿉니다. 비굴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 회장님이 계열사 시찰 나온 듯한 거만한 표정을 짓네요. 앞치마를 휙 벗어 던지고 헛기침을 큼큼하며 카운터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춘식이 왔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내가 요즘 글로벌 사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영민 씨가 짐짓 바쁜 척 손목 시계를 보지만 그 시계 멈춘 지 한 달 된 싸구려라는 건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죠. 춘식이는 가게를 휘둘러 보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우와, 가게 좋다. 영민이, 너는 회사 다니면서 이런 가게도 하고 대단하다. 역시 머리 좋은 놈은 달라. 뭐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지. 은퇴하고 심심하잖아. 요즘은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하느라 본사에 더 자주 가.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방 구석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알바생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영민 씨의 아들 지훈이네요. 눈치 없는 지훈이가 아빠. 배달앱 주문 들어왔는데 기름 온도 안 올려? 하고 소리치려는 찰나 영민 씨가 잽싸게 지훈이의 말을 가로챕니다. 아, 김비서. 거기 베트남 수출건 서류 정리 다 됐나? 바이어들 기다리니까 빨리 처리하고 오늘 스케줄은 다 취소해. 내 친구가 왔으니까. 지훈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를 쳐다봅니다. 김비서? 베트남? 아빠가 더위 먹었나? 하는 표정이지만 영민 씨가 눈을 부라리며 윙크를 날리자 엉겁결에야. 네, 네 회장님. 하고 주방으로 숨어버립니다. 휴, 10년 감수했네요. 영민 씨는 의기양양하게 가장 깨끗한 테이블로 춘식이를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는데 앞불싸 바지 단이 올라가면서 발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영민 씨가 신은 회색 양말 뒤꿈치에 500원짜리 동전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네요. 하얀 살결이 훤히 보입니다. 춘식이의 시선이 그 구멍에 딱 꽂힙니다. 영민 씨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줄줄 흐릅니다. 봤나? 봤어? 아, 쪽팔려. 영민 씨는 급하게 발을 오므려 구멍을 감추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식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습니다. 영민아, 너 양말. 영민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망신살 뻗쳤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는데 춘식이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네요. 그거 요즘 유행하는 통풍 양말이냐? 역시 강남 사는 애들은 패션이 다르네. 나도 하나 사야겠다. 발에 땀 차서 죽겠는데. 춘식이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영민 씨는 맥이 탁 풀리면서도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멍청한 놈, 여전히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다. 영민 씨는 허세를 부리며 껄껄 웃습니다. 하하, 그래, 이게 이탈리아 직수입 쿨링 양말이야.
너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춘식이는 역시 영민이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나 싶었는데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헬멧을 쓴 배달 기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여기 밀린 배달 대행료 50만 원. 오늘 안 주면 배달 끊습니다. 저번에도 준다 하고 벌써 2주째예요. 배달 기사의 고함이 텅 빈 가게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탈리아 직수입 양말을 신은 글로벌 사업가 영민 씨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춘식이 앞에서, 그것도 30년 만에 만난 꼬봉 앞에서 돈 없어서 독촉받는 꼴을 보이다니요. 영민 씨는 쥐구멍이 아니라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춘식이가 놀란 눈으로 영민 씨와 배달 기사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과연 영민 씨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천재적인 잔머리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버릴까요? 춘식이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저 두툼한 봉투는 또 뭘까요? 자, 방금 전 치킨집에서의 숨막히는 상황은 잠시 잊고 다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영민 씨와 춘식이가 까까머리 중학생이던 시절로 가볼까요? 봄 소풍날입니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산 중턱,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 도시락을 펼치고 있네요. 그 시절 소풍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보물찾기와 점심시간이었죠. 다들 어머니가 새벽부터 싸주신 김밥이며 삶은 달걀, 사이다를 꺼내놓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저기 구석,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쭈그리고 앉은 춘식이가 보입니다. 춘식이는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고 펴지도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네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치는데 선뜻 뚜껑을 열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춘식이네 형편이 워낙 어려웠거든요. 남들은 소고기 들어간 김밥을 싸올 때 춘식이는 며칠 된 보리밥에 쉰 김치만 꾹꾹 눌러 담아왔을 게 뻔하니까요. 춘식이가 떨리는 손으로 겨우 도시락 뚜껑을 살짝 엽니다. 흑,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썩은내. 누가 방귀 뀌었어? 뚜껑이 열리자마자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확 퍼집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리네요. 춘식이는 화들짝 놀라 다시 뚜껑을 덮어보지만 이미 퍼진 냄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춘식에게 꽂힙니다. 야, 김춘식, 너 도시락 쌌어? 똥 쌌어?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밥맛 떨어지게. 짓궂은 녀석들이 돌멩이까지 던지며 놀려댑니다. 춘식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도시락을 다시 보자기 속에 숨기려 하네요. 배는 고픈데 먹을 수는 없고 정말 서러운 순간입니다. 그때 아이들의 중심에 앉아 화려한 3단 찬압을 펼쳐놓고 있던 영민이가 일어납니다. 영민이의 도시락은 그야말로 뷔페가 따로 없습니다. 노란 계란말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불고기, 그리고 그 시절 아이들의 로망이었던 비엔나 소시지가 문어 모양으로 예쁘게 칼집이 나 볶아져 있네요. 영민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춘식에게 다가갑니다. 춘식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몸을 웅크립니다. 또 욕을 먹을까봐 잔뜩 긴장한 거죠. 영민이는 춘식의 도시락을 발로 툭 건드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 냄새나서 밥을 못 먹겠잖아. 저리 가서 먹든지 버리든지 해. 역시나 영민이는 매정하네요. 춘식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주섬주섬 짐을 쌉니다. 그런데 그때 영민이가 젓가락으로 자신의 도시락에서 빨간 비엔나 소시지를 한 웅큼 집어듭니다. 그러더니
춘식이의 밥 위에 툭 하고 던지듯 떨어뜨려 줍니다. 쳇,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줘서 배불러 죽겠네. 야, 이거 너 먹어라. 남기면 혼나니까 다 먹어. 춘식이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영민이와 소시지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영민이는 뭘 봐? 안 먹을 거면 버린다? 하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섭니다. 사실 영민이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아우 냄새, 진짜 비위상해서 밥맛 다 달아나네. 저 거지 같은 도시락 뚜껑 좀 닫게 하려면 입을 막아야지. 에이, 아까운 내 소시지. 적선하는 셈 치자. 내가 이렇게 착한 반장이라니까. 하지만 춘식에게 그 소시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입안에서 톡 터지는 고기 맛, 짭조름하고 고소한 그 맛은 천국의 맛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아이들 틈에서 유일하게 먹을 것을 나눠준 영민이가 춘식에게는 하느님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춘식이는 영민이의 뒷모습을 보며 허겁지겁 소시지를 입에 넣습니다. 눈물 젖은 밥과 함께 소시지를 씹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영민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꼭 맛있는 거 100배로 사줄게. 평생 너 안 잊을게. 그날 영민이가 귀찮아서 던져준 소시지. 몇 알이 춘식의 가슴 속에 평생 갚아야 할 은혜의 씨앗으로 심어진 겁니다. 영민이는 그저 냄새가 싫어서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지만 말이죠. 두 사람의 기억은 이렇게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적선이라 기억하고 받는 사람은 구원이라 기억하는 이 아이러니. 자, 다시 30년 후 치킨집으로 돌아와 볼까요? 배달 기사의 독촉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영민 씨.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춘식이. 과연 춘식이는 30년 전 그 소시지의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찌질하게 변해버린 옛 친구의 모습에 실망했을까요? 춘식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 그 정체가 밝혀질 시간입니다. 자, 다시 숨막히는 치킨집 현장입니다. 배달 기사는 헬멧을 쓴 채 씩씩거리고 있고 글로벌 사업가 행세를 하던 영민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만 뻐끔거리고 있네요. 30년 만에 만난 성공한 친구 앞에서 50만 원 때문에 멱살 잡히기 일보 직전이라니 영민 씨 인생 최악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민 씨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머릿속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제발, 제발 꿈이라고 해줘. 춘식이가 보고 있잖아.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난 끝이야.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던 춘식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5만 원권 10장을 세어서 배달 기사에게 건네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 우리 사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봅니다. 제가 대신 드릴 테니 화 푸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춘식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합니다. 배달 기사는 뜻밖의 상황에 돈을 받아들고는 영민 씨를 한번 훑어보고는 진작 줄 것이지, 책 하고 횡하니 나가버립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가게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영민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배달 기사한테 멱살을 잡히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코찔찔이 춘식이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다니요. 이건 영민 씨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영민 씨,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뗍니다. 아, 김춘식. 내가 뭔데 나서?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 지갑을. 그래,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그런 거야.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영민 씨의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춘식 씨는 그런 영민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아까 그 두툼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알지. 우리 영민이가 어떤 놈인데. 근데 영민아, 내가 오늘 너 찾아온 건 사실 부탁이 있어서야. 부탁? 영민 씨가 의아한 눈으로 춘식을 쳐다봅니다. 우리 회사 공장에 관리 책임자 자리가 하나 비었어. 공장장 자리인데 이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연봉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도와주면 내가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 춘식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도와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망해가는 친구를 구제해주려는 동아줄이었죠. 하지만 꼬일 대로 꼬인 영민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나 봅니다. 영민 씨의 눈이 도끼로 번들거립니다. 과거 춘식이에게 소시지를 던져주며 느꼈던 그 우월감이 지금은 정반대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고 느낀 거죠. 영민 씨는 춘식이가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동정해? 콧물 흘리던 멍청이 주제에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나를 거지 취급해? 내 밑에서 일하라고? 영민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춘식 씨가 내민 봉투를 집어 춘식 씨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져버립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야, 김춘식, 당장 그거 가지고 꺼져. 영민아, 왜 그래? 내가 웃음이야? 치킨 좀 튀긴다고 우스워? 나 박영민이야.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박영민이라고. 내깟 놈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어디서 돈 자랑질이야. 영민 씨는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주방에 숨어있던 아들 지훈이가 놀라서 빼꼼히 쳐다볼 정도네요. 춘식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친구를 이토록 화나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영민아,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내가. 닥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영민 씨는 씩씩거리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킵니다. 춘식 씨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줍지도 못한 채 슬픈 눈으로 영민 씨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결국 춘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쓸쓸히 가게를 나갑니다. 춘식 씨가 나가고 난 뒤에 치킨집. 영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바닥에는 춘식 씨가 두고 간, 아니 영민 씨가 내팽개친 누런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영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킵니다. 캬 소리가 절로 나지만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을지 몰라도 현실은 시궁창 그대로니까요. 아니,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를 친구를 제 손으로 쫓아냈으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병신 같은 놈. 잘난 척은. 이제 어떡할래 박영민. 내일 월세는 어떡하고 애 등록금은 어떡할래. 영민 씨가 흐느끼며 고개를 파묻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춘식이가 다시 온 걸까요? 영민 씨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고개를 드는데 들어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동창회에서 영민 씨의 험담을 하던, 그러나 춘식 옆에 딱 붙어 있던 동창 미숙입니다. 미숙이는 잔뜩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대뜸 영민 씨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나게 때립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이 밥통 같은 놈아, 너 방금 춘식이 쫓아냈다며? 영민 씨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봅니다. 미숙이는 답답해 죽겠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칩니다.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춘식이가 너 무시해서 돈 주는 줄 알아? 걔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진짜 몰라. 미숙이의 입에서 영민 씨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과연 춘식이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미숙이가 말하려는 진실은 영민 씨의 꼬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영민 씨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미숙이의 매운 손바닥 맛을 본 영민 씨, 얼얼한 등짝보다 가슴이 더 쓰린 표정입니다. 미숙이는 씩씩거리며 빈잔에 소주를 콸콸 따릅니다. 술이 얼마나 급했는지 잔이 넘쳐서 테이블 위로 줄줄 흐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네요. 영민 씨는 그런 미숙이가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습니다. 미숙이가 단숨에 소주를 털어넣고는 탁자에 잔을 쾅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가게 안에 있던 파리도 놀라서 도망갈 지경이네요. 미숙이가 충혈된 눈으로 영민 씨를 쏘아봅니다. 야 박영민, 너 학교 다닐 때 머리 좋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나이 먹고는 똥만 찼냐? 어떻게 친구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 영민 씨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춘식이를 쫓아낸 건데 왜 제3자인 미숙이가 와서 난리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춘식이 그 자식,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 너도 봤잖아. 나한테 지네 공장 관리나 하라는데 내가 거지냐? 그게 친구가 할 짓이야? 영민 씨의 항변에 미숙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영민 씨 얼굴에 휙 던지네요. 무시? 야, 이 등신아. 춘식이가 그 공장장 자리 누구 주려고 1년 넘게 비워둔 줄 알아? 너야 너. 너 망했다는 소문 돌기 시작할 때부터 너 자존심 안 상하게 모셔오려고 다른 사람 다 마다하고 그 자리 비워두고 기다린 거라고. 영민 씨 순간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멍해집니다. 공장장 자리를 1년이나 비워뒀다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중요한 자리를 오직 자신을 위해 남겨뒀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나를 왜 기다려?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를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그래, 내가 걔 부려먹은 거 전교생이 다 알지. 근데 춘식이 걔는 아니더라. 동창회 나가면 걔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내 인생의 스승은 박영민이다. 왜 이래? 너네 집 망해서 도시락 못 사올 때 내가 소시지 줬던 거, 비 올 때 우산 씌워줬던 거. 걔는 그걸 평생의 은혜로 생각하고 산다고. 영민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기억의 퍼즐이 엉망진창으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영민 씨 기억 속의 소시지는 냄새나서 버린 것이었고 우산은 귀찮아서 던져준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춘식이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스승이라니. 내가 춘식이 놈을 스승 대접을 했다고? 난 그냥 우월감에 취해서 적선한 것뿐인데 걔는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야? 영민 씨의 얼굴이 홍당무보다 더 붉어집니다.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자신이 춘식이를 돈 자랑하는 졸부라고 매도할 때
춘식이는 자신을 인생의 은혜로 대우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춘식의 얼굴에 돈 봉투를 집어 던졌을 때 춘식이가 지었던 그 슬픈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모욕당한 분노가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얻지 못한 안타까움이었던 거죠. 미숙이는 멍하니 앉아있는 영민 씨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쉽니다. 영민아, 춘식이가 그러더라. 너는 자존심이 강한 친구니까 자기가 도와준다는 티 내면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사업 파트너로 제안할 거라고 밤새 연습까지 했어. 근데 내가 그걸 걷어차? 영민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지만 이번엔 쥐구멍도 영민 씨를 거부할 것 같네요.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소주잔에 영민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칩니다. 30년 전 골목대장 박영민은 사라지고 오해와 아집으로 똘똘 뭉친 못난 중년 남성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친구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 박영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영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는데 미숙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 진짜 확인해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춘식이네 회사로 가봐. 걔가 내 생각하면서 뭘 간직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거 보면 너 아마 기절할 거다. 미숙이의 말에 영민 씨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춘식이가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영민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영민 씨를 일으켜 세웁니다. 영민 씨는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양복 재킷을 낚아챕니다. 가자.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어. 영민 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가 영민 씨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더 커져만 갑니다. 과연 춘식의 사무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영민 씨를 무릎 꿇게 만들 그 진실을 마주하러 갈 시간입니다. 택시를 잡는 영민 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민 씨는 지금 춘식 씨 회사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만큼 으리으리한 건물, 그 위압감에 영민 씨는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영민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네요.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긴 복도 끝에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보입니다. 영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미숙이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또 놀림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치지만 영민 씨는 눈 딱 감고 문을 엽니다. 넓은 집무실 안은 고요합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지만 영민 씨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원목 책상, 춘식이의 자리가 자석처럼 영민 씨를 끌어당기네요. 영민 씨는 홀린 듯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명패에는 대표이사 김춘식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번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말끔한 책상 유리 덮개 아래 아주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주변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누렇게 색이 바래고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 한 장과 메모지입니다. 영민 씨가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헉 하며 숨을 멈춥니다. 사진 속에는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의 춘식이가 서 있습니다.
비에 쫄딱 젖은 채 살이 부러져 덜렁거리는 노란색 비닐 우산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영민 씨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비 많이 오던 날, 영민이가 나 젖지 말라고 씌워준 우산. 내 인생 첫 우산. 순간 영민 씨의 머릿속에서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되살아납니다.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하굣길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엄마가 사준 새 우산을 쓰고 가는데 우산도 없는 춘식이가 자꾸 영민 씨 우산 속으로 머리를 디밀었었죠. 옷이 젖는 게 싫었던 영민 씨는 신경질을 내며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살이 다 튀어나온 고장난 우산을 발로 차서 춘식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아우, 귀찮게 좀 하지 마. 저거 주워 쓰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선물이 아니라 투기였습니다. 귀찮은 강아지를 쫓아내듯 던져준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춘식이는 그 찢어진 우산을 받아들고 고마워 영민아. 나도 이제 우산 있다. 라며 덩실덩실 춤을 췄던 겁니다. 영민 씨에게는 기억조차 안 나는 쓰레기가 춘식에게는 비를 피하게 해준 소중한 지붕이었던 것이죠. 영민 씨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춘식이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춘식이는 그 모멸감마저 우정으로 포장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유리 위로 영민 씨의 뜨거운 눈물이 툭, 툭 떨어집니다. 으흐흑. 나는 쓰레기를 줬는데 너는 그걸 보물이라고.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민아? 놀란 춘식 씨의 목소리입니다. 영민 씨가 뒤를 돌아봅니다. 춘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영민 씨를 보고 당황해서 달려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숙이가 너 여기로 보냈다더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춘식 씨가 영민 씨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영민 씨는 춘식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와락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자존심, 아집, 열등감을 모두 토해내듯 오열합니다. 춘식아,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나쁜 놈이야. 너한테 소시지 던져주고 찢어진 우산 던져주고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흑흑. 영민 씨의 통곡이 넓은 사무실을 가득 채웁니다. 50이 넘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짠한 풍경입니다. 춘식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이해한 듯 영민 씨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영민 씨의 등을 탁탁 두드려주네요. 야, 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던져줬든 줬든 나는 그날 내 덕분에 비 안 맞고 집에 갔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아들이 우산 쓰고 왔다고. 춘식 씨의 덤덤한 위로가 영민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찌릅니다. 내가 주제도 모르고 널 무시했어. 공장장 자리. 그거 내가 나 배려해서 비워둔 것도 모르고. 돈 자랑한다고 욕이나 하고. 영민아, 고개 들어봐. 춘식 씨가 영민 씨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줍니다. 난 머리가 나빠서 복잡한 건 몰라. 근데 이건 안다. 그때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줄 때 내 이름 불러준 건 너밖에 없었어. 너는 내 영원한 반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나 좀 도와주라. 나 돈은 많은데 머리가 딸려서 회사 말아먹게 생겼다니까. 춘식 씨가 짐짓 엄살을 부리며 웃어 보입니다. 영민 씨는 그제야 춘식 씨의 진심 어린 눈을 마주 봅니다. 거기엔 30년 전 소시지를 받아먹으며 행복해하던 그 순박한 소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영민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영민 씨의 마음속에 있던 가짜 자존심의 껍데기가 깨지고 진짜 어른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중년의 남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사무실 창밖으로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민 씨에게는 비를 피할 튼튼한 우산이 생긴 것 같죠? 아니, 우산보다 더 든든한 친구라는 지붕이 생겼습니다.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 밤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데 우리 영민 씨와 춘식 씨의 인생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기 현수막이 펄럭이는 건물을 한번 보세요. 춘식이네 치킨, 제50기 가맹점주 교육이라는 글자가 아주 큼지막하게 박혀 있네요. 강의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볼까요? 와,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비 사장님들이 눈을 반짝이며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 남자 말끔한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이크를 잡은 폼이 아주 능숙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박영민 씨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턱을 치켜들고 남을 깔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겸손하고 진지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하고 있네요. 사장님들, 장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똑똑한 척하다가 가게 말아먹어봐서 아주 잘 압니다. 손님은 왕이 아니라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무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좌중에서 왁자지껄 웃음이 터집니다. 영민 씨가 자신의 실패담을 유머로 승화시키며 좌중을 휘어잡네요.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바로 춘식 회장님입니다. 춘식 씨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든든한 장군을 얻은 황제의 표정이 저럴까요? 교육이 끝나고 해질녘 두 사람은 근처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안식처, 고요한 저수지에 낚싯대 2개를 들이우고 나란히 앉아있는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고요함도 잠시 영민 씨의 입이 또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네요. 야 회장님, 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챔질 안 하냐? 아우 답답해. 너는 낚시도 내 성격처럼 느려 터져서 고기는 언제 잡을래? 영민 씨가 훈수를 두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춘식 씨는 허허 웃으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사님, 냅두세요. 고기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영민이 내가 들어가서 잡아오든가. 뭐, 이 자식이 내가 교육이사지 낚시 이사냐? 그리고 내가 말했지. 밖에서는 직함 부르지 말라고. 징그럽게 무슨 이사님이야. 영민 씨가 툴툴거리면서도 버너에 불을 켭니다.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부수어 넣는 솜씨가 아주 현란하네요. 예전 같으면 내가 끓여라고 시켰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민 씨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보글보글 라면 끓는 냄새가 저수지의 물안개와 섞여 구수하게 퍼집니다. 자, 먹어라. 계란은 내가 2개 넣었다. 회장님, 체면이 있지.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잖아. 영민 씨가 춘식 씨 앞에 라면 냄비를 턱하니 놔줍니다. 춘식 씨가 호로록 면치기를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영민이가 끓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옛날에 소풍 가서 내가 준 소시지 맛이랑 똑같네. 그 말에 영민 씨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칫합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소시지 이야기가 나오면 자존심 상해서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피식 웃고 마네요. 그놈의 소시지 타령은. 야, 내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소시지 공장 하나 인수해 줄 테니까 그만 좀 해라.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다. 두 친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껄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물수제비처럼 저수지 위로 퍼져나갑니다. 30년 전 운동장에서 어깨동무하던 그 까까머리 소년들이 이제는 흰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다시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는 게 뭘까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만이 역전일까요? 영민 씨를 보세요. 비록 춘식 씨 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춘식이를 꼬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영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잘난 머리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가슴이라는 걸요. 그리고 혼자 잘난 척하며 앞서가는 것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친구와 발맞춰 걷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말이죠. 춘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지만 외로웠던 그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똑똑한 친구가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운 두 사람, 이제 다시 낚싯대를 잡습니다. 영민아, 이번에 잡으면 매운탕 콜? 시끄러, 이번엔 월척이다. 뜰채나 준비해.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낚시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집니다. 갑과 을이 아닌 진짜 친구가 된 두 사람의 인생 이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잊고 지냈던 춘식이가 혹은 영민이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밤 그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잘 지내냐? 소주 한잔 하자. 하고 말이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따뜻하고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